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어른의 어휘력,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라디오 방송 작가를 23년간 해왔거든요. 책 내용이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방송 작가를 꿈꾼다거나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겠다거나 그러한 좀 특정한 독자들에게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인격, 인성,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우리가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혼잣말을 많이 하죠. 마스크를 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비속어라든가 투덜투덜 이런 언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언어라 하더라도 언어 생활에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어휘력, 우리가 어떤 어휘를 떠올리는데 애를 먹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나이 들으니까 이런 핑계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언어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어떤 특정한 독자를 위한 책인 것 같고, 책에 소개하는 그런 어휘들, 제가 봤을 때 처음 접하는 어휘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이제 새로운 어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데 생소했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어휘를 내가 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 이외에 또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상들, 이런 수필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공유할 콘텐츠를 무엇으로 할까?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인사이트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에 쓰는 말과 사람에 하는 말을 구분하라. 작가는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우리 갑질이 굉장한 그 사회 문제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직업도 갑질을 많이 당하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에 대한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PD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쓸 작가는 많아. 내가 성경씨 생각해서 연락한 거야. 그냥 지나쳐서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물론 사람을 쓰다, 이런 표현은 쓸 수는 있지만, 맥락상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그러니까 이 쓰다라는 표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다가왔다는 거죠. 굳이 쓸 작가는 많아,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함께 일할 작가는 많아, 이런 표현을 쓰면 좋잖아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또 인격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말, 인적 자원. 이 자원이라는 것도 사실 사물에 쓰는 표현이잖아요. 인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발, 강아지 개자, 개발은 토지나 자원, 사물에 쓰는 표현이죠. 개발, 그러니까 자기 개발할 때 강아지 개자 쓰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개발입니다. 여의를 쓰셔야죠. 재능이나 사상을 일깨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가끔 TV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 이런 문제로 나왔다가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작가는 굉장히 섬찟한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에 쓰는 말과 사물에 쓰는 말 가려서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몸값, 우리 굉장히 흔히 쓰는 표현이죠. 연봉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이정료라는 어휘 분명히 존재하는데, 굳이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몸값이라는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기준한 수직적 평가. 언뜻 보기에는 별 무리 없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자가 할 수 있겠어? 남자가 그것도 못해? 좋은 대학 나와서 스마트해. 젊은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고 겸손해. 나이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이세요. 다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여자라는 존재는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남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 좋은 대학 나오면, 그럼 대학 안 나오면 스마트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젊은 사람은 다 예의가 없는가? 아니 그 나이에 왜 건강하고 젊어 보이면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다 고정관념에 기준한 평가고, 문제는 또 수직적 평가죠.
비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런 평가적 언어는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춤법 틀리는 남자랑 연애할 수 있어? 이 방송 작가끼리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맞춤법 틀리는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들 영어를 몰라서 뭐 메뉴를 못 읽는 남자하고는 연애할 수 있어도 맞춤법을 틀리는 남자랑은 절대 연애할 수 없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인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딱 보면 저렇게도 쓸 수 있겠다. 뭐 일을 해라, 뭐 절을 해라.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느낌이니까 멘토로 삶기 좋은, 뭐 달걀을 삶는 것도 아니고 나무랄 데가 없는 나물, 에어컨 실외기가 실외기, 건투적이죠. 건투를 빈다 해야 되는데 뭐 권투를 빈다. 마음이 저려온다. 뭐 사과하는 SNS 하면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마음이 저려온다. 뭐 김장하는 것도 아니고 좀 웃기긴 할 것 같아요. 여튼 맞춤법을 일상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죠. 사실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전형적인 것들 몇 가지는 우리가 꼭 조심을 해서 틀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안 돼. 그러니까 돼가 마지막으로 나갈 때는 애가 쓰이는 거죠. 그리고 안 된다. 근데 돼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가 있잖아요. 된다. 이럴 때는 이로 쓰이는 겁니다. 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로 쓰시는 거예요. 애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할게요. 물론 발음은 경음으로 나오지만 평서형은 예사소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할게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의문형은 된 소리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될까요?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들. 자,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다. 포인트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이런 거 틀리면 사실 그 인격을 떠나서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유의를 해야죠. 그 다음에 로서, 로서. 로서는 자격이나 지위를 얘기하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는 로서가 붙는 거고 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사물에는 로서가 붙는 거죠. 이거 틀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맞춤법, 뭐 SNS에서 틀릴 수 있지만 뭐 취업 시에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뭐 이력서 이런 데서 틀리면 그 자체로 바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맞춤법 검사기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오늘 방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절대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잡아느리지 않기. 보통 사회를 보는 경우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냥 시상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써도 될 거를 잡아느린다는 거예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괜히 이거를 뭐 잡아느려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 어른의 어휘력, 이 책에서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참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